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본 영상은 2024년도 1월 16일자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 백동수 목사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쟁점이 되는 부분 1편과 2편을 올려드리고 시간이 좀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고 백동수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쟁점이 되는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제출한 준비 서면입니다. 이 준비 서면은 당연히 홍종갑 변호사님 작성을 하셨고요. 사건 번호, 원고, 피고에 보면 신천지 예수교회 되는데 여기 한 명은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그 홍종갑 변호사님이 이 준비 서면을 작성하시면서 상당히 좀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인 재판이나 소송건의 준비 서면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적인 부분이 색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런 것을 걷어내가면서 사실적인 관계를 논해야 되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종교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 작성하는데 힘이 좀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작성한 내용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다음 1번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하여 저희들이 지금 그 망자에 대한 그 명예훼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든 망자든 어쨌든 명예훼손은 존재하니까 그 명예훼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 보호법익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는 위태범, 그러니까 상황이 위태롭게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위태범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완성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만 하면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자 명예훼손이. 민법 제764조에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그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사 판례 검토 해가지고 광주 고등법원 2022년도 9월 14일 날 있었던 거니까 별로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소위 이제 전두환 회고록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서설 이제 그러니까 이 전두환 회고록 사건을 지금 고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고 백동서 목사님 건과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홍 변호사님이 아주 꼼꼼히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1번 서설. 이 사항과 같이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행위가 유죄객의 불법 행위가 성립을 인정한 소위 전두환 회고록에 관한 회고록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이를 기초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 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그 회고록 사건과 백동선 목사의 어떤 사건이 지금 유사한 그런 지금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들여다본 겁니다. 자, 유족에 대한 불법 행위 성립,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 적시가 유족인 원고 조땡대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광주 고등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 재판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현 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 여기 이제 결국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현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은 망인의 여기서 망인은 고 조비오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회적 평가, 그 평가와 아울러 유족의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 등 이런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금 본 거예요. 사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당시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였다는 내용의 신문 보도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의 유족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이 판결 취지 및 이를 그대로 수긍한 대법원 판결을 지금 참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이 직접 망인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거나 그로 인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미 어떤 민법상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만약 망인과 일정한 혈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대부분 가족들이겠죠. 생전의 그 사람과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망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자신이 갖는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삼아온 유족이 있다면 해당 망인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간접적으로나마 유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고 유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명예감정이나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고 조비오 그 신부의 그 아들 자식들이 이제 유족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건 같으면 백동선 목사님 자제분들이 유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모 감정이나 명예 감정이 실추가 됐다, 저해가 됐다면 그건 불법 행위로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 15, 39, 52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전두환이 이 사건 회고록에 헬기 사격 관련 쟁점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망인이 된 조비오 신부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조건이네요. 이는 일정한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조비오 신부와 생전에 긴밀한 교류를 하고 망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정하여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삼아온 원고 조땡대에 대한, 이게 아마 조비오 신부님 아드님이었을 거예요.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유족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부당하게 훼손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원고 조땡대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죄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적시 내용의 허위성 판단의 법리.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현하는 표현 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자, 이 책이라는 것은 이제 전두환 씨가 죽기 전에 썼던 그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된 거예요. 책에 쓴 사실적 주장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허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일반 독자가 그 책의 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글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글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책 내용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잠시만요.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 행위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표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삭제를 구하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자, 해가지고 전두환 회고록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제 범죄 사실의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때 피고인은 전두환 씨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3일경 파주시 A시에 있는 AD 출판사에서 출간하여 광주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서점 등을 통해 배포한 이 사건 이제 회고록이라고 한다. A란 책이 이름이 있겠죠.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계엄령,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쟁점이 거기서 된 것 같아요. 계엄령 헬리콥터가 광주 시민을 향하여 사격을 가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이게 이제 조비오 신부인 것 같아요. 조비오 신부 AFE 헬기의 기총소사 장면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자기가 적은 회고록 책에 헬리콥터를 통해서 광주 시민을 향하여 사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비오 신부가 그걸 목격하지도 않았으면서 목격한 것처럼 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책에. 그러면 이제 이 쟁점이 뭐냐면, 그럼 헬리콥터로 사격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그래서 쟁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헬리콥터를 통해서 광주 시민을 향해 싼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싼 것이 없는 것처럼 했다면 허위 사실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다음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전두환 씨입니다.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이래 I 사령관과 제2부장 서리를 겸임하면서 전국을 주도하여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상황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받아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었고, 군 지휘권을 명분으로 희생이 따르더라도 작전을 감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수부대 등으로 하여금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게 하여 결국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1980년 5월 21일경 광주천 HD 및 양림동, 대기동, AL시장, AM병원 등 병원 일대 등에 헬기 사격이 있었고, 피해자도 직접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두환 씨가 보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이 조비오 신부가 그러한 현장을 목격을 했음에도 목격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책에다 기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자 명예훼손에 이제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전두환 씨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있었던 사실인데, 제가 동그라미로 치겠습니다. 있었던 사실인데 없었던 사실인 것처럼 책에다가 이제 기술을 한 거예요. 책에다가 기술을 해가지고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럼 허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거하고 완전히 이제 180도입니다. 고 백동선 목사님은 정직교육원과 장막성전과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X예요, X. 없는데 종교사기꾼 이만희는 관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책에다가도 기술을 하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막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반대인데, 반대는 결국은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거니까 결국은 전혀 반대의 사실, 있는데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술하고, 또 전혀 없는데 있다라고 기술을 해가지고 작성을 했고, 그러니까 둘 다 사자 명예훼손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사실을 없다라고 거짓말한 것보다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있었다라고 거짓말한 게 더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백동선 목사님 건이 지금 더 큰 건이라고 저는 보여요. 전혀 없었는데 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결. 그래서 위 형사 및 민사 판결에 따르면 어떤 사건에 있어 지엽적인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가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신부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는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사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사건이 이제 전두환 씨가 허위 사실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사자 명예를 훼손했는데, 그거는요 민사뿐만이 아니고요 더 큰 형사처벌까지 지금 받은 거예요.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판결을 했으니까 형사 민사 다 걸린 거예요 지금. 전두환 씨의 어떤 사례는요. 이하 위 판결과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피고들의 표현이 적시 또는 암시하는 사실관계 요지, 위 유사 판례의 설시 방법에 따른 검토입니다. 위 각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 표현의 방법, 전체의 취지와 맥락, 그 배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직접적으로 적시하거나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을 무엇이라고 받아들일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지기 교육원에는 소속 7목자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백동선 목사이다. 청지기 교육원은 요한계시록 13장 예언대로 7머리 짐승이 실제로 이 땅에 출현한 단체로서 하나님을 비방,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단체이다. 청지기 교육원 소속 목자들은 유재열이 세운 장막성전에 침입하여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멸망자이다. 그 다음에 고 백동선 목사는 1980년도에서 81년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비주류 청담동 측 총회장으로 장막성전을 멸망시키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요게 지금 뭐냐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지금 사자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를 지금 홍 변호사님이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다음 정직이 교육원 목사들은 장막성전에서 개최된 목사 임직식에서 돈을 50만원씩 받고 신학교도 안 나온 17명의 안수를 함으로써 목사를 만들었다. 요런 내용들은 이만희 씨가 직접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신천지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에 작성이 됐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걸 증거자료로 또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고 백동섭은 장막성전에서 열린 목사 임직식에 참석하여 대표 기도도 하고 안수위원으로 안수를 주었다. 요 사실이 사자 명예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고들 신천지의 주장의 허위성을 또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성명. 구성명이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먼저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강의하는 내용과 피고의 준비 서면을 보고 주장하는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일부 강사나 개인의 경험일 뿐이라는 식으로 피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피해가지 말고 명확하게 피고 신천지 교회의 입장에 따르면 위 사실관계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구성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신천지 소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 소면에 보면요. 말도 되지 않는 내용들을 막 적어놨어요. 이게 카드라 통신 비슷한 걸 막 적어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소 변호사가 제출했던 준비 서면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반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 말고 거짓말 말고 허위 사실 말고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피고 주장들의 허위성에 대하여 위 사실들이 성직자인 고인에게 중요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이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직이 교육원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한 7머리 짐승이 실제로 이 땅에 출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7머리 짐승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 백동섭 목사님 입장에서는 총회장까지도 겪기도 하기도 했고 또 오랫동안 목회자를 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7머리 짐승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상당히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고 신천지 소속 강사자 전도사들이 정직이교육원 소속 목자를 7머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적행 황충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 짐승의 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신천지의 계시록 영화에서는 무시무시한 7머리 달린 짐승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어서 백동섭 목사를 포함한 7목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음녀가 앉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은 음녀가 사단의 씨로 낳은 목자들과 그 무리들이라 하면서 고 백동섭 목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음녀가 앉은 7머리 짐승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동영상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버젓이 이런 그죠? 부정적인 괴물 같은 이런 짐승 같은 이런 걸 이미지 탁 보여주고 그다음 이런 걸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백동섭 목사님이 이런 짐승과 같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표현이 되니까 이걸 알고 있는 백동섭 목사님 자제분이라든지 만약에 이 망자인 백동섭 목사님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참 그리고요 요거는 신천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신천지인들이 보는 영상들은 이걸 일부러 삭제했을 거예요. 조작한 거죠. 이게 지금 명예훼손이 될 법하니까 딱 삭제를 지금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들은 또 이 부분을 탁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성직자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심히 충격적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화가 나겠죠. 자,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어떤 증거도 없음. 신천지에서 준비서면에 낸 주장들을 보면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다 대부분 뭐 성별지라든지 현대종교라든지 교회와 신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자료를 가가지고 남이 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천지 그 대적자라든지 뭐 신천지에서 말하는 소위 바벨론이라는 데서 적은 그런 자료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정에 낼 수 있는 증거자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요, 백동섭 목사가 정직교육원이라든지 장막성교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는 요거를 이제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해 먹었던 거예요. 정직교육원 소속 목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7머리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무족갱의 황충인지 여부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별도로 하더라도 그 부정적 이미지 속에 정직교육원과는 전혀 무관한 고 백동섭 목사를 정직교육원 소속 목사라고 집어넣은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있었던 사실을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책을 이렇게 책을 냈는데 지금 백동섭 목사님 거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새빨간 거짓말로 해갖고 책에도 내고 막 가르치고 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자, 피고들이 정직이 교육을이라는 단체를 온갖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하고 심지어는 음녀가 앉은 적그리스도의 단체로 규정짓고 나서 거기에 정직이 교육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고 백동섭 목사를 허위로 집어넣은 것이므로 명확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고 백동섭이 정직이 교육원 소속 목자였다는 것은 피고들이 입증 책임을 부담할 것인데, 그렇죠? 신천지에서 증명해야 돼. 신천지에서 백동섭 목사가 정직이 교육원 소속이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피고들은 지금까지 그런데도 피고들은 지금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냈던 증거조차도 저희들한테 완전히 박살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천지에서 한번 증거 내볼 테면 내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반박을 해서 박살을 내죠.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그런데 떠도는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만 짜집기 해가지고 이만희가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들을 기망하고 속여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 백동섭 목사님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쟁점이 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